기후가 변화하면 우리 생태계도 그에 맞춰서 바뀌는데요. 북한과 분단된 이후부터 접경지역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동해의 최북단 해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최북단 접경 지역에서 해양 생태계 변동 조사를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같이 동해 최북단 수산 조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이선길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 최북단 접경 해역에 대한 수산과학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해 최북단 접경 해역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동해 접경 해역은 우리나라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할 수 있는 동해 최북단 어로 한계선으로부터 북한과 접해 있는 북방 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이 접경 해역 안에는 또 두 개의 어장이 있는데, 연안 쪽에 가까운 저도 어장과 조금 멀고 수심이 깊은 동해 북방 어장이라는 어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이게 동해 접경 해역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에 의해서 출입 통제가 아주 엄격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어장이 개방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해경의 조모를 받아서 허가받은 어선들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 해역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와 어장의 개방 시기, 예. 그리고 제한적인 조사들로 인해서 좀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동해 최북단 접경 해역 조사는 그 남북 분단 이후 국가연구기관이 그러한 접경 해역에 들어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수산과학 조사이기에 그 상징성과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동해 최북단 접경 해역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또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동해 바다는 두 개의 해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즉, 이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북한 한류하고, 예. 또 이게 북태평양 저 아래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따뜻한 동안 난류가 서로 만나는 해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과거 우리 동해 바다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풍부했던 그런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조금 상승해가지고 네네. 아시는 것처럼 동해 바다에는 방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말하는 참다랑어 등의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네네. 또 찬물을 좋아하는 도루묵이나 이민수어, 또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잡았지만 명태, 네. 이런 찬물을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들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안 난류,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 변동에 대한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네네. 북한 한류의 변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한류성 수산자원의 변동과 서식지 이동을 비롯해서 동해 해양 생태계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동해 최북단 접경 해역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하고 있던 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한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좀 생소합니다. 우리 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 한류 세력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강해져서 우리나라 동쪽으로 확정돼가지고 더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찬물에 서식하는 이제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많이 내려오게 되고, 네네. 또 이들을 쫓아서 먹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한류성 어류들도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겨울철 우리 어업인들이 한류성 어종들도 많이 잡게 되면은 어가 소득에 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어장이 풍부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해양 생태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것들을 살펴봤습니까? 이 동해 접경 해역은 북한과 접하고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4월과 5월에 저희 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하고 또 해군, 해경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번 조사를 준비했고요. 네네.
동해 접경 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한계선과 가깝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히 좀 대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달 6월 25일, 26일에 처음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군 1함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접경 지역이라서 뭐 다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조사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선에서 북쪽으로 바라볼 때 예. 북한 지역의 해금강 끝자락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선박 직원들 또 그리고 연구원들 모두 안전에 그리고 긴장감을 좀 유지한 채 조사에 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수심이 깊은 동해 북방 어장에서는 수심 500m 이상의 깊이까지 관측 장비를 내려야 하는데 네네. 이때는 조사선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흐름이 조금 심할 경우 저희들 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북쪽으로 조금씩 또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조사 당일에는 바다가 잔잔해서 안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내내 해군과 해경과의 수시로 지휘 선박으로 교신을 서로 하면서 안전하게 조사를 마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해군 1함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접경 해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 변동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한류의 변동 연구를 통해서 한류성 수산 자원의 감소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한류가 시기별로 수심별로 어느 정도의 세기로 또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런 각 상황에 따라 수산 생물의 분포 또 양적으로 얼마나 변동이 일어나는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한류 세기에 따라 해양 환경이 장기적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관계를 구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자연 상태에는 안정적인 동해 온소라는 게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동해 최북단 해역의 기초 생산력과 먹이 생물의 기원 등 생태계 구조 변동 원인을 밝히는 데 연구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 생물들의 수산 자원 관리는 우리 몸의 건강 관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약간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정밀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또 관리를 합니다. 수산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다의 수산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진단과 같은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동해 접경 해역에 매월 한 번씩 조사를 또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산 자원을 잘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방안을 좀 미리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에서 접경 해역에 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꼼꼼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의 이선길 연구관이었습니다.